네, 자 여의도에 계신 300분의 국회의원들의 과외 선생님 두 분 모시고 협상과 대안은 이렇게 짜는 거다. 네, 저희가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진짜 실질적인 대안, 그다음에 이해가 같이 가능한 공통분모를 얘기하면서 가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얘기할 거는 예산안인데 예산안에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있고요. 또 법인세 최고 세율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엮여서 예산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해임 이후에 더 급냉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바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야가 지금 사실 원내대표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도 결국은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래도 예산안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 예산안은 뭐 이제 15일을 다시 한시적으로 또 내놨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예상을 한 것은 12월 안에 되면 다행이다라는 게 원래 제 예상이고요. 원래 이제 12월 초가 뭐 법정 시한이잖아요. 법정 시한은 무조건 넘길 거고 지금 뭐 시한이 한 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또 15일 왔는데 15일 날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 내일이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글쎄요,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문제에서 뭔가 타협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안 보이지만 중재안이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거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조금씩 또 양보안이 나오면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15일을 넘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제 올해 안에 31일 안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올해 안에는 하겠죠. 예. 올해 안에는 되는데 15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양당의 의원들도 있고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일 안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이니까 네. 이제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나서 내일 오전까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15일에 꼭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김진표 의장은 사실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식사한 것도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뭔가 좀 그래도 이 사태를 이 예산안 처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해결될까요, 의원님? 뭐 쉽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요.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한 쟁점만 좀 좁혀가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께서 내놓은 것, 요 북은 언저리 어딘가에서 뭐 1년으로 하든지 네. 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마지막 새벽까지 하다가 끝까지 이제 줄다리기 하다가 누군가 이제 조금씩 놓겠죠. 예.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경제 문제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과거에 이제 마치 근대사회 때처럼 막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감세야, 무조건 우리는 증세야 네. 이런 어떤 이념적으로 세금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부동산 관련세를 이념적으로 갖고 가다가 사실 굉장히 실책을 네.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소외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재정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감세로 인해서 돈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의 문제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네. 이 감세를 이렇게 거기다 법인세 감세 엄청나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겉으로는 주장하는데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네. 살짝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왜냐하면 재정 수요가 많거든요. 예. 세수가 맞습니다. 들어갈 때가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못 이기는 척하면서 뭐 우는 그 아이 뺨 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좀 조금 그 뒤로 물러서는 것도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세나 감세 얘기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랬고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하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돼야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막 기재부에서 죽는 소리를 하죠. 네. 이거 안 되면은 뭐 예산안 안 됩니다. 뭐 하면서 기재부도 여기서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3자가 이제 막판에 들어서는데 결국 내일 오후에 지금 열기로 네, 돼 있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막판까지 하고 이제 타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프린트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약에 된다면 내일 밤 늦게 네. 아니면은 모레 새벽까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전력 관련된 회사채 사채, 예, 네. 법도 그렇고 돈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보입니다. 이현준 네. 말씀처럼 그죠? 서로 못 이기는 척. 현실적인 문제가 아이고 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라고 서로 못 이기는 척. 또 다른 뭐 서민 감세 얘기도 민주당이 했으니까요. 좀 대안을 찾아서 내일은 국민들이 박수 쳐줄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의원님들? 네, 과외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면 얘기입니다. 이 역시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이벤트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간 사면 뉴스 때마다 거론되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필로 나는 무죄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면이 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현님? 먼저. 가석방은 뭐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거든요. 네네. 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나 심사위에 안건으로 안 올라갈래 그러면 그건 못 올라가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사면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이 나가야죠. 하기 싫어도 네, 나가야 이건 저기 거의 하루라도 더 만약에 1시간이라도 더 직무 유기. 하고 있으면 교도소장이 그건 뭐 문제가 엄청난 되죠. 문책 사안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가석방위원회 쪽에서 뭐 연락이 오고 그런 거니까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방향을 잡았던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노하면은 특별사면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네. 특별사면 중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은 복권. 기업 팔기는 안 되고 복권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기업 팔기야 뭐 기업 파는 쪽에서 기업 판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는데 복권 문제는 한번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복권 문제가 쉽지 않은 게 지금 24년에 총선이 있고 27년에 대선이. 대선이 네. 있는데 28년 5월에 복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4년, 27년 두 선거에 김경수 전 지사는 아무 역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실질적으로 모습이 보이는 건 있겠지만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내년 5월이면은 나가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효과는 내년 5월 이후에 얼마든지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복권이 되지 않는 특별사면 그리고 가석방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측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김 지사가 그냥 몸만 걸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당연히 네. 생각할 수 복권이 있죠. 핵심이군요. 네.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왕에 기업 팔기로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복권을 해달라. 네, 네. 복권을 해서 정치적 의미까지 담아달라는 건데 물론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전략가들 생각은 좀 계산법이 다르죠. 어떻게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그쪽에서는 복권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괜히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나 저 완전 복권이야라고 하는 것이 네.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자필에서 무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복권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게 이른바 좀 대통령의 특별 권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만약 앞으로 좀 정치를 크게 하고 싶으시면 이번 사면 복권에 너무 목매다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 네. 좀 보기도 안 좋고요. 네. 아마 그 지지층에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네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네. 이거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무슨 우리나라 지금 왕정국가도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뭔데 네. 막 마음대로 그것도 찍어서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 풀어주고 저 사람 안 해주고 이거 자체 문제다. 네.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있을 바에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저는 가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면은 하더라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제도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쓰거나 아니면 쓰지 않거나 이런 얘기고요. 끝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태원 참사에 같이 있다가 구조된 생존한 10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친구는 이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뭐 트라우마 지원이나 유가족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짧게 두 분 한마디씩만 좀 듣고. 이 12구 이태원 참사는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처리가 이번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부터 관련자들이 희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는 채도 잘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희생자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어저께 창원시 의원이란 분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미관말직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네. 모르지만 창원시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거 근본적으로 좀 처음부터 다시 좀 다 들여다봤으면 같이 참 좋겠습니다. 울어야 될 사안이다. 이 의원님 짧게 정리. 네,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막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2차 가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도 어쨌든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우리 사회가요. 이거는 어떤 형사 책임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큰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공감을 못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좀 책임질 사람들 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어떤 이 비극에 대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쪽으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문제로 같이 껴안았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신경민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일시